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아름님 고민 함께 들어볼게요. 어디에 말하기도 창피한 고민을 이곳에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가 옹졸해 보일까봐 말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전원주택 단지에 삽니다. 거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가구가 서너 집이 있어 자주 어울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소외감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밥을 살 때만 다 같이 모이고 다른 때에는 자기들끼리만 나가는 걸 몇 번 봤고요. 서로의 집에 놀러 갈 때에도 저만 먼저 나오는 분위기가 됩니다. 최근에는 작은 일로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맞는 걸 자꾸 틀리다 우기더라고요. 원래 마음이 좀 상해 있던 중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꾸 틀린 걸 우기는 걸 보고는 끝까지 자료를 찾아다가 제 말이 맞다는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그 이후로 더 저를 소외시키는 게 느껴집니다. 단톡방에서 제 말이 대놓고 무시받는 게 보여요. 지금 제일 고민되는 건 이런 취급을 받고도 단톡방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그 단톡방에는 제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오늘도 자기들끼리 톡하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그런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호의를 베푼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못난 것 같다는 생각에 끙끙 앓고 계신 게 그 마음 이해가 돼요. 살다 보면 아무리 인싸 성격인 사람이라도요, 어떤 환경이나 집단 안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진짜 한마디로 기분이 더러워요. 저도 가장 최근에 극도의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저하고 다른 아는 분하고 이 두 사람이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는데 호스트분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었던 분의 이력, 경력, 그것만 그 자리에서 소개한 거예요. 그때 이유가 있기는 했는데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똑같이 초대를 받은 입장이기는 해서 동선을 같이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만 경력을 소개받았으니까 관심이 그쪽으로만 자연스럽게 쏠렸죠. 여러 사람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데 제가 완전히 투명인간인 거예요. 그게 저한테 충격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제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어느 자리에서나 잘 대접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 훨씬 이전의 인생까지도 포함해서 그 정도까지 소외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연예인 지인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닐 때 그분들만 알아보고 뭐 사인받고 이런 건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비슷한 영역의 사람이 일상적인 소통에서 갑자기 밀려나니까 그날만큼은 뭐 존재의 위기감 이런 게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고 옆에 있던 지인의 말만 듣고 말 걸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감사하는 게 그때가 아니었으면 그런 종류의 감정을 그런 정도로 느낄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와, 평범한 사람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을 아무 악의 없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여러 이유가 겹쳐서 내가 소외되는 경험은 살면서 자주 일어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험이 가장 강렬한 거여서 그렇지 크고 작은 소외의 상황은 항상 왔다가 가고 뭐 그래요. 저는 이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인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소외감 다 한 번씩은 느껴요. 사연자님 사연 원문에 보면 세 사람이 사연자님 빼고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그 세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끼리 또 소외감 느끼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외감에 잡아먹히지 않고 나대로 잘 살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은 자아의 울타리 이걸 치시는 거예요. 내 자아의 중심이 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울타리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행복하고 거기서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 아니,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혼자 즐겁고 행복한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리니까 혼자 밥 먹어보려고 한다. 혼자 어디 놀러가 보기도 했다. 그런데도 외롭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건 혼자 있는 걸 견디는 거거든요. 왜 견뎌요?
혼자 뭘 하는 걸 도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기본값이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혼자만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많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공부로 결과를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더 좋죠. 저는 1년 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미술 시간 이후로 그림을 처음 그려봤고요. 정식으로 배운 건 처음이에요. 40대 후반에 적성에 맞는 활동을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짜릿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60대에 화가로 데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책에 사파를 직접 그리는 게 목표예요. 이런 종류의 일이 생기면 혼자서 뭘 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고 시간이 후딱 지나가죠. 그 울타리 안에서 혼자 재밌게 잘 지내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가볍게 초대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는 대로 재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재밌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놀다 가게 돼요. 그 울타리 안에 사람이 있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꾸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하고 안 오면 스스로 소외감 느끼고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상처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야 사람들도 쉽게 와서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게 대세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땐 이 신문을 보다가 저 신문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구독 해지가 안 돼요. 처음에 신문 구독을 할 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독하면 상품권을 주겠다, 자전거를 주겠다, 첫 1년은 무료로 신문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신문도 필요하니까 구독을 시작을 하는데 신문 넣지 말라고 해도 계속 신문이 들어오고 계속 구독료는 내야 하고 그래서 집 앞에 신문사절 이렇게 크게 써놓은 집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전에는 뭐가 됐든 구독을 하면 그걸 해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전화로 해지를 해야 하는데 전화 연결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구독이라는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근데 요새는 콘텐츠 구독이 어때요? 해지하고 싶으면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좀 붙잡는다 싶은 정도가 팝업 하나 뜨는 거. 진짜 해지하시겠습니까? 이런 혜택을 포기하시겠어요? 이 정도 팝업창 떴다가 그래도 해지 하고 버튼 누르면 바로 해지되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입도 쉽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고 와도 거북해해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사업이 유지가 됐던 거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울타리가 열려있는 것 같으면 그 마당까지 편하게 들어가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재밌게 놀아줘요. 근데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막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울타리 안에서 혼자 뭘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울타리 안에서 혼자 뭘 하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밖에서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면서 기웃거리죠. 기본적으로 사연자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게 해결책이에요. 이러다 보면 그 또래 분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든 말든 내 울타리 안에서 뭘 가져갔든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단톡방은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저는 단톡방은 그냥 공지용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단톡방을 친교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톡방이 흐름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누가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하고 신경 쓰다 보면 감정 상할 일도 많아요. 관계는 오프라인 혹은 1대1 대화 이런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단톡방은 진짜 저한테는 공지용이에요. 소식만 받고 중간중간 대답해주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존재는 아니고 이 정도. 사연자님,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에서 몇 안 되는 이웃들하고 가족같이 지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참 좋죠. 그런데 가족하고도 마음 맞추기 쉽지 않고요. 부모도 자식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더 마음 가는 자식 있고 그런 게 현실이에요. 관계가 사는 데 필수적이기는 한데 거리 유지가 필수예요.
우리가 거리 유지 얘기하면 자꾸 밀당을 자꾸 생각해서 어쩔 땐 친절했다, 어쩔 땐 냉정했다, 이런 걸 하시거든요, 자꾸. 그게 거리 유지가 아니에요. 중심에 단단하게 내 자아를 놓고 그 일정 거리 밖에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자유지대를 놓는 거. 그게 진짜 거리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 유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절해요. 그냥 봐도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거리 유지 잘 못하는 거죠. 살면서 소외감 느끼는 순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느끼실 소외감도 부드럽게, 담담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